어머님, 관가 마당을 가득 채운 그 외침은 10년 만에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곤장이 내리꽂히는 소리, 퍽, 퍽. 매 한 대 한 대마다 군중들의 숨소리가 멎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말 못하는 며느리로 알려진 한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적 있나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켜야 했던 순간이요. 청아는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 마당에서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보는 순간 청아의 입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온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여자가 말을 한다고요? 1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바보 며느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아의 목소리는 곱고 또렷했어요. 마치 양반가 규수의 그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양반가 규수였는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관가 마당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말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10년 동안 침묵했는지, 그 모든 비밀이 지금부터 펼쳐질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양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 박 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박 씨는 45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지요. 아들 박서방은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소문 끝에 알아낸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박서방은 한양 근처 산길에서 도적을 만났고 누군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일탄이요.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박 씨가 마당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십니까? 박 씨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어보니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고왔습니다. 마치 양반집 교수 같은 느낌이었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박 씨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알았어요. 이 여인이 말을 못한다는 걸요. 여인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박 씨의 치마폭을 붙들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거두어 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박 씨는 난처했어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형편인데 어떻게 남을 거두어 드립니까? 하지만 여인의 눈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죽은 아들이 보낸 것만 같았거든요. 들어오시게. 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여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줬어요.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죽을 받아 먹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말은 못했지만 부지런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여인이 고마워졌어요. 이름도 내력도 모르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어찌 내칠 수 있겠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여인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뭔가? 여인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청아라고요. 청아라. 좋은 이름이로구나.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청아야,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계신가? 청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요.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청아야, 나한테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청아는 놀란 듯 박 씨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내 며느리다. 이 집에서 당당히 살아가거라.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이렇게 청아는 박 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저게 무슨 며느리래? 말도 못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신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정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정은 마을을 다스리는 책임자였어요. 박 씨, 그 여자 당장 내보내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박 씨가 반문했어요. 신분이 분명치 않은 자를 함부로 거두면 안 돼요. 혹시라도 도망 온 종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청아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시오? 말도 못하는데? 이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며느리입니다. 이정은 혀를 차며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청아를 더욱 곱지 않은 눈으로 봤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바보 며느리. 말도 못하는 게 뭘 안다고. 청아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청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밭을 갈고 김을 메고 바느질을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청아가 기특했어요. 말은 못해도 마음은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어요.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멎지 않았지요. 청아는 밤새 박 씨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쑤어 떠먹였어요.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박 씨의 열이 내렸습니다. 청아야, 고맙구나. 박 씨가 청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게다. 청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박 씨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 순간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며느리로 삼은 건 잘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마을에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많았지요. 그런데 김진사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박 씨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땅이었어요.
그 땅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물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박 씨, 그 땅을 내게 팔지 않겠소? 죄송합니다, 김진사님. 그 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팔 수 없습니다. 박 씨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값은 후하게 치르겠소. 그래도 안 됩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김진사는 그날 이후로 박 씨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청아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청아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김진사는 청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그 바보 며느리로구나. 청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못하는 주제의 며느리라니. 박 씨도 참 한심하구먼. 김진사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청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지요.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청아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청아는 작은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비취색 옥으로 만든 놀이개. 양반집 규수나 찰법한 물건이었지요. 청아는 놀이개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아버지. 소리 없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잦아들었어요. 청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놀이개 위로 흘러내렸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요. 청아는 놀이개를 다시 품속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이 집을 위해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지요. 말없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청아가 박씨 댁에 온 지 어느덧 7년째였어요. 청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익숙해졌지요. 박씨 댁 며느리 참 부지런하더라. 말은 못해도 일은 잘하지. 사람들의 평가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김진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씨 집 땅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석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랐어요. 하지만 박씨 집 뒤편샘은 여전히 물이 콸콸 솟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박씨 집으로 몰려들었지요. 박씨는 누구에게나 물을 나눠줬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시게. 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함께 써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김진사는 배가 아팠습니다. 저 귀한 물을 공짜로 나눠주다니. 저 땅만 내 것이라면 물장사로 큰 돈을 벌 텐데. 김진사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종 한 명이 박씨 집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헛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마을 사람들의 외침에 박씨와 청아가 뛰쳐나왔어요. 헛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어머나, 어찌된 일이고. 박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부었어요.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하지만 헛간은 반쯤 타버렸어요. 안에 쌓아둔 곡식도 다 잿더미가 되었지요. 박씨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를 어쩌나.
청아는 박 씨를 부축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담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청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청아는 말할 수 없었지요. 그저 이를 꽉 깨물고 어머니를 안으로 모실 수밖에요. 그날 밤 청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아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김진사의 종 하나가 찾아왔어요. 박 씨 어른 계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박 씨가 밖으로 나왔지요. 우리 나으리께서 박 씨 어른을 찾으신다 하옵니다. 종의 말투가 건방졌어요. 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청아도 뒤따라갔어요. 김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박 씨, 어젯밤 불은 다 끄셨소? 김진사가 물었어요. 예, 김진사님 덕분에. 허허, 덕분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김진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박 씨. 어젯밤 불이 난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오? 헛간에서 났습니다. 그렇소. 헛간에서 났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김진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불이 나기 전에 누군가 당신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소.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올시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소만 혹시 당신네 며느리가 뭘 숨기는 건 아니오? 김진사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 씨가 발끈했지요. 박 씨, 진정하시구려. 나는 그저 걱정되어 하는 말이요. 말도 못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니 온갖 소문이 도는 게 아니오. 청아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마을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있소. 그날 이후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 씨 댁 며느리가 수상하대. 말도 못하는 게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래? 혹시 도망 온 죄인이 아닐까?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졌지요. 청아는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도 물을 기르러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어요. 저기 저 여자 봐. 바보 며느리 맞지? 쯧쯧, 불쌍한 박 씨. 청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박 씨는 청아를 위로했습니다. 청아야,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람과 같은 거다. 금방 지나가고 말게야. 하지만 박 씨의 얼굴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 댁 곳간에서 쌀이 사라진 거예요. 한 섬이 넘는 양이었지요. 김진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찌 된 일이십니까? 이정이 물었습니다. 간밤에 누군가 곳간을 털어갔소. 쌀 한 섬이 통째로 사라졌단 말이오. 김진사가 소리쳤어요. 혹시 누가 한 짓인지 짐작 가는 사람 있소? 이정이 사람들을 둘러봤지요. 그때 김진사의 종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혹시 박 씨 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하옵니다.
뭐라고? 이정이 눈을 찡그렸어요. 간밤에 박시댁 뒤쪽으로 누가 자루를 끌고 가는 소리가 났다 하옵니다. 종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박씨가? 아니면 그 며느리가? 박씨는 기가 막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소. 그럼 증명해 보시구려. 김진사가 비죽 웃었습니다. 증명이라니요? 당신네 집을 수색하면 되지 않겠소? 김진사의 제안에 이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겠소. 안 됩니다. 박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사람들은 박씨 댁으로 몰려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씨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방안을, 마당을, 헛간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청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있소.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헛간 구석으로 몰려갔지요. 거기에는 쌀자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다가와 자루를 열었어요. 하얀 쌀이 그득했지요. 이게 바로 내 곳간에서 사라진 쌀이요. 김진사가 외쳤습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쌀이 어떻게 여기 있소? 누군가 몰래 갖다 놓은 게 틀림없습니다. 박씨가 필사적으로 외쳤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가난하다고 남의 것을 훔치면 되나? 청아는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진사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을 봤어요. 순간 청아는 깨달았지요. 이 모든 게 김진사의 계략이라는 걸요. 헛간에 불을 지른 것도, 쌀을 훔쳐 박씨 집에 숨겨놓은 것도 모두 김진사의 짓이었어요. 청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김진사의 음모를 폭로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목소리는 여전히 깊은 곳에 묻혀 있었어요. 이정이 박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씨,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시오. 이정님, 정말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함정을 판 것입니다. 박씨가 애원했어요. 함정이라. 증거라도 있소? 그건. 박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진사가 나섰어요. 이정님,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지 않소?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변명을 듣겠소? 김진사 말도 일리가 있소. 이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씨, 도둑질은 큰 죄요. 관가에 신고해야겠소. 이정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박씨가 이정의 옷자락을 붙들었지요. 하지만 이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법이요. 그날 박씨는 관아로 끌려갔어요. 청아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김진사의 종들이 막아섰습니다. 너는 여기 있거라. 청아는 종들을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지요. 박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청아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청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어머님을 살려주소서. 소리 없는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였어요. 허허,
드디어 박씨 땅을 손에 넣겠구먼. 김진사가 자기 종과 이야기하는 소리였지요. 나으리 계획이 완벽했사옵니다. 그래, 저 어리석은 과부가 감옥에 가면 땅은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으리, 그 며느리는 어찌 하시렵니까? 말도 못하는 계집이 뭘 하겠나? 쫓아내면 그만이지. 김진사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청아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청아는 품속에서 비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놀이개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청아가 속으로 되뇌었지요.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눈물이 놀이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청아는 관아로 갔어요. 관아 문 앞에는 아전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청아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전이 손으로 막았어요. 여자는 들어갈 수 없다. 청아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아전은 고개를 저었지요. 규칙은 규칙이다. 물러가거라. 청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청아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 한 숟갈 먹지 않고 그저 관아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저기 있네. 참 기특하긴 하구먼. 하지만 소용없을 텐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전이 청아를 불렀어요. 야, 너 아직도 안 갔나? 청아는 고개를 들어 아전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아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잠깐만 들어가 봐라. 딱 한 식경만이다. 청아는 벌떡 일어나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박 씨는 어두운 옥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아가 문 앞에 도착하자 박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청아야. 박 씨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청아는 옥문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박 씨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청아야,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이 많겠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나는 괜찮다. 이미 살 만큼 살았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은데. 박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청아야, 너는 이 집을 떠나거라. 더 이상 우리 집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청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요. 아이고,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박 씨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청아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모르겠구나.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 씨가 청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청아야, 내가 만약 이번에 살아 돌아가지 못하면. 청아가 더욱 세게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말하마. 내가 꼭 살아 돌아갈 테니 너는 그때까지 잘 있거라. 박 씨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바로 그때 아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다 됐다. 나와라. 청아는 박 씨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놓아야 했지요. 청아는 마지막으로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꼭 살아계세요, 어머님.
박 씨는 그 입모양을 알아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지요. 청아는 뒤돌아서서 관아를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그날 밤 청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옥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추운데 이불은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아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입을 열었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님을 구해주세요. 어머님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게 김진사의 음모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청아의 뺨을 스쳤지요. 청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머님을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말도 못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청아는 다시 한번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청아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양에서 암행어사라도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너무 막연한 희망이었어요. 암행어사가 이런 작은 마을까지 올 리 없었지요. 청아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머니는 무사할까? 온갖 걱정 속에서 청아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둥, 둥, 둥. 박 씨의 신문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지요. 청아는 서둘러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겠구먼. 박 씨 어찌 되려나. 도둑질했으니 곤장은 피할 수 없겠지. 청아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관아 마당이 한눈에 보이는 곳까지요. 곧 관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어요. 박순덕을 끌어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전들이 박 씨를 끌고 나왔어요. 박 씨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사흘 동안 옥에 갇혀 있어서인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청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또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박순덕은 김노경의 곳간에서 쌀 한 섬을 훔쳤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 이는 명백한 도둑질이니 곤장 30대에 처한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곤장 30대. 나이든 여인이 견디기엔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지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증거가 내 집에서 나왔거늘 무슨 변명을 하느냐. 사또가 고함쳤어요. 그건 누군가 모함한 것이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옵소서. 박 씨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판결은 났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마라. 박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김진사가 비죽이 웃고 있었어요. 청아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지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형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굵은 곤장을 들고 있었어요. 박 씨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등이 드러났지요. 사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집행하라. 형리가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청아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퍽! 첫 번째 곤장이 박 씨의 등에 내리꽂혔습니다. 으윽! 박 씨가 신음을 터뜨렸어요. 청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차마 보기 힘들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퍽! 두 번째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소리는 참았지요. 퍽! 퍽! 세 번째, 네 번째. 매가 떨어질 때마다 청아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청아는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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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박 씨의 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흰옷이 붉게 물들었지요. 청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러다 죽는 거 아냐? 나이가 있으신데. 하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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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11번째, 12번째. 박 씨의 신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청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퍽! 퍽! 15번째, 16번째. 박 씨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청아는 앞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군중이 막아섰지요. 비켜, 비켜요. 청아는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손짓으로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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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째, 21번째, 22번째. 박 씨의 등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청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 슬픔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청아는 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퍽! 퍽! 25번째, 26번째. 형리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제 4대만 더 남았어요. 하지만 청아는 알았습니다. 박 씨가 4대를 더 맞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요. 청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해야 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어. 말을 해야 해. 청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형리가 27번째 곤장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아의 입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그 외침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형리도 사또도 박 씨도 모두가 청아를 바라봤지요. 청아는 군중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청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마치 양반집 교수의 그것처럼 곱고 분명했지요. 사또가 손을 들어 형 집행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사또가 물었어요. 청아는 사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소녀는 박순덕의 며느리 청아라 하옵니다. 청아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가 말을 한다고?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어? 1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박순덕의 며느리라 했느냐? 그렇다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까지 말이 없었느냐? 청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소녀는 10년 전 큰 충격을 받고 목소리를 잃었사옵니다. 무슨 충격이었느냐? 사또가 물었지요. 청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곤장을 맞는 것을 보니 목소리가 돌아왔사옵니다.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또는 청아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청아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범한 며느리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나선 게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죄가 없사옵니다. 청아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지요. 죄가 없다니 증거가 있지 않으냐? 그 증거는 누군가 몰래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것이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냐? 사또가 반문했어요. 청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진사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김진사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 이 계집이 감히.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지요. 사또님,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10년 동안 말도 못하던 계집이 갑자기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수상하지 않사옵니까? 김진사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 말도 일리가 있구나. 청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지요. 사또님, 소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조사해 보시면 알 것이옵니다. 조사라니? 김진사 댁 종들을 신문해 보시옵소서.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청아의 제안에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또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로군. 사또님, 김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옵소서. 이미 판결은 났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사또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아전들아, 김진사 댁 종들을 데려오너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청아는 박 씨가 묶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청아가 박 씨를 흔들었어요. 박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청아야. 내가 말을. 박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네, 어머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청아가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청아야. 청아는 박 씨의 등에 묻은 피를 닦아냈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지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곧 아전들이 김진사 댁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또가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간밤에 무엇을 했느냐? 종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김진사가 날카롭게 쏘아봤지요.
종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쳤어요.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그때 청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저들은 나으리가 무서워 말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면 입을 열 것이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너희가 진실을 말하면 죄를 묻지 않겠노라. 종들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아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희도 같이 벌을 받게 될 거야. 나으리만 살려고 너희를 희생시킬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청아의 말에 종들의 얼굴이 변했어요. 마침내 한 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저희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님, 저희는 나으리의 명을 받고 박시댁 헛간에 불을 지른 것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어요. 사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나으리께서 친히 쌀자루를 박시댁 헛간에 숨기라 명하셨사옵니다. 종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박 씨는 정말 억울한 거였어? 김진사가 그런 짓을? 김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들이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명령을 했느냐? 하지만 다른 종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저도 그날 밤 함께 있었사옵니다. 나으리께서 박시댁 땅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누명을 씌우신 것이옵니다. 두 종의 증언이 일치했어요.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진사, 이게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옵니다. 김진사가 손사래를 쳤지요. 청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님, 소녀가 더 증거를 대겠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이 난 그날 밤, 소녀는 담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을 느꼈사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진사께서 어머님 집으로 찾아오셨을 때 이상하리만큼 불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셨사옵니다. 청아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김진사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머님께 땅을 팔라고 강요하셨사옵니다. 어머님이 거절하시자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옵니다. 청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봤습니다. 김진사, 변명할 말이 있느냐? 김진사는 땀을 뻘뻘 흘렸어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따그닥, 따그닥.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어요. 관복을 입고 있었지요.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오? 제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것이오. 사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사 나으리. 사또가 황급히 내려와 큰 절을 올렸지요. 군중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성진.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이었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소. 가난한 과부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이성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 과연 뭔가 수상하더군. 이성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김진사, 당신이 모든 것을 꾸민 게 맞소?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성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 가볍지 않소? 그때 이성진의 시선이 청아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청아를 바라보던 이성진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당신은? 이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청아도 이성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오랜만이옵니다. 어사 나으리.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두 사람이 아는 사이란 말인가? 이성진이 청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청아 아가씨가 맞소? 살아계셨소? 이성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소녀가 청아이옵니다. 어떻게 이곳에? 이성진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사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여인이 누구이옵니까? 이성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청아.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조판서 이정근 대감의 외동딸이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이성진의 말을 들었어요. 이 대감은 당시 조정의 청렴한 신하였소. 하지만 권력을 잡은 간신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영모로 몰았지요. 이성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대감은 결국 차명을 당하셨고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소. 청아 아가씨만 간신히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소.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 씨도 놀란 얼굴로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판서 대감의 딸이었다니. 청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말씀이 맞사옵니다. 소녀는 10년 전 그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사옵니다.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차명당하시고 어머니와 오빠도 모두. 소녀만 살아남았사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소? 이성진이 물었지요. 청아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아들 박서방님 덕분이옵니다.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청아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소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치고 있었사옵니다. 추격자들이 바로 뒤까지 따라왔고 소녀는 곧 잡힐 것만 같았지요.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사옵니다. 박서방님이셨지요. 서방님은 소녀를 숨겨주시고 대신 추격자들과 맞서 싸우셨사옵니다. 박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다옵니다. 청아가 박 씨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서방님은 소녀를 살리시고 대신 목숨을 잃으셨사옵니다. 소녀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부족하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쏟으며 청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온 거였구나. 네, 어머님. 청아가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소녀는 어머님을 섬기기로 했사옵니다. 평생토록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성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청아 아가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소. 청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3년 전 아가씨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렸소. 예. 청아의 눈이 커졌지요.
영모 사건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졌소. 간신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이 대감의 명예도 회복되었소. 정말, 정말이옵니까?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소. 조정에서는 이 대감의 관작을 회복하고 유족을 찾고 있었소. 하지만 청아 아가씨를 찾을 수 없었지요. 이성진이 청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아가씨는 떳떳이 양반가 규수로 한양으로 돌아가실 수 있소. 청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청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박 씨가 청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 됐구나, 청아야. 정말 잘 됐어. 청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소녀는 한양에 가지 않겠사옵니다. 뭐라고? 이성진이 놀라서 물었지요. 소녀의 가족은 모두 돌아가셨사옵니다. 이제 소녀의 가족은 어머님뿐이옵니다. 청아가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녀는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살겠사옵니다. 그것이 서방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옵니다. 박 씨는 청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청아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성진이 김진사를 돌아봤습니다. 김진사, 당신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소. 그것도 은인의 어머니께. 김진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우며 빌었어요. 살려만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사옵니다. 늦었소. 이성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곤장 50대에 처하고 재산의 반은 박씨 댁에 보상하도록 하시오. 또한 당신이 탐낸 박씨 댁 땅은 영원히 건드릴 수 없소. 어사 나으리. 김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전들이 김진사를 끌고 갔지요. 사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소인의 잘못이 크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사옵니다. 사또, 당신도 벌을 받아야 하오. 하지만 오늘 청아 아가씨의 말을 듣고 다시 조사하려 했으니 그 점은 참작하겠소. 이성진이 사또를 일으켜 세웠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결하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사또가 땅에 이마를 찧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 씨와 청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어른, 정말 죄송하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오. 청아 아가씨,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몰라서 그러신 거지요. 청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성진이 청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청아 아가씨, 정말 한양에 가지 않으시겠소? 청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나으리. 소녀의 자리는 여기옵니다. 알겠소.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한양으로 편지를 보내시오. 감사합니다, 나으리. 청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이성진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두 분 건강하시오. 나으리, 안녕히 가시옵소서. 박 씨와 청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성진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청아는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래, 그러자꾸나.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박수를 보냈지요. 짝짝짝.
박 씨와 청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약속대로 곤장 5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재산의 반을 박 씨 댁에 보상했지요. 김진사는 곤장을 맞고 난 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50대의 곤장은 결코 가벼운 벌이 아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자업자득이지. 남에게 해코지 하려다가 자기가 당했구먼.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김진사의 위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박씨 댁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에게서 받은 보상금으로 허름했던 집을 고쳤어요. 새 기와를 올리고 담장을 쌓았지요. 마당에는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가득 필 거예요. 박 씨는 행복해 보였어요. 청아야, 이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어머님, 꿈이 아니옵니다. 청아가 박 씨의 손을 잡으며 웃었지요.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관리였어요. 청아 아가씨를 뵙고자 왔사옵니다. 청아가 나가보니 관리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이조판서 이정근 대감의 유산이옵니다. 조정에서 아가씨께 돌려드리라 하셨사옵니다. 보따리 안에는 많은 물건이 있었어요. 은자, 비단,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들. 청아는 아버지의 갓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물건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청아는 갓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관리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감께서 남기신 땅 문서입니다. 한양에 집과 땅이 있사옵니다. 청아는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관리가 떠난 후 청아는 박 씨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박 씨는 청아의 손을 잡았어요. 청아야, 이건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청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싶사옵니다. 서당을? 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일이었사옵니다. 박 씨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해 가을 마을에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정근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청아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개원하는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청아가 앞에 나서서 말했어요. 이 서당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사옵니다. 양반의 자식이든 평민의 자식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사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마을 아이들이 서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책을 펼치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청아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 그 목소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박 씨도 서당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지요. 할머니, 할머니, 오늘도 떡 가져오셨어요? 아이들이 박 씨를 따랐어요.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아라는 훌륭한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에 심은 꽃나무에서 꽃이 피었지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청아는 마당에 서서 꽃을 바라봤어요. 박 씨가 옆으로 다가왔지요. 청아야, 행복하니? 박 씨가 물었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하옵니다. 후회는 없고? 박 씨가 다시 물었지요. 청아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곳이 바로 소녀의 집이옵니다. 한양의 큰 저택보다 이곳이 더 소중하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구나, 청아야. 아니옵니다, 어머님. 고마운 건 소녀옵니다. 청아도 눈물을 글썽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어요. 그날 저녁 청아는 품속에서 비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청아는 놀이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소녀는 괜찮아요. 좋은 어머님을 만났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청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지, 그리고 서방님. 두 분 모두 감사드려요. 소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청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근서당은 마을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했고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지요. 청아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의로운 선비의 딸, 은혜를 평생 갚는 효녀라고요. 하지만 청아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화려한 삶 대신 소박한 삶을 택했지요. 박 씨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청아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정이 찾아왔어요. 박 씨 어른, 청아 아가씨, 조정에서 두 분께 포상을 내리신다 하오. 포상이라니요? 청아가 물었습니다. 효행이 지극하다 하여 정려문을 세워주신다 하오. 정려문, 나라에서 인정하는 큰 영예였지요. 하지만 청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사옵니다. 소녀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이정은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소.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요. 결국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어요. 효녀 이청아 정려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효녀가 있다니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 씨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건강했어요. 청아가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씨와 청아는 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청아야. 네, 어머님.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박 씨가 청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을 잃고 슬펐지만 너라는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말이다. 어머님, 너 덕분에 나는 행복했다. 정말 고맙구나. 박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청아는 박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녀도 행복했사옵니다. 어머님.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소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그리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박 씨와 청아.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모녀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랑과 의리, 효와 은혜. 그 모든 것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도 가족일까요? 청아와 박 씨는 혈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지요. 박 씨는 신분도 모르는 여인을 받아들였고 청아는 은인의 어머니를 평생 섬겼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에요. 청아는 10년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박서방이 자신을 살려준 그 순간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지 않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고 있나요? 청아처럼 평생을 바칠 순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만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청아였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양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작은 마을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삶을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청아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꼭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